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도 푹 못 자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런 기운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집안에 놓인 어떤 물건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기운은 곧 당신의 삶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라도 두면 안 되는, 즉 복을 막고 재물을 끊고 운을 가두는 물건들에 대해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시면 오늘 그 순간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깨진 거울.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무형의 칼날. 거울은 풍수지리에서 기운을 반사하는 매개체로 집안의 흐름을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에 금이가 있거나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우리 삶의 기운을 날카롭게 찢어놓는 존재로 변하게 되죠. 특히 침실에 깨진 거울이 놓여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단절이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거울이 반사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며 그 기운이 일그러졌다면 삶의 흐름도 함께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말라 죽은 식물. 생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징물. 집안에 초록색 식물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기도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식물이 어느 순간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바스러지고 화분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제 생명력이 아니라 음기와 정체된 기운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말라 죽은 식물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갉아먹는 흉물로 간주해요. 특히 현관, 거실, 책상 위 같이 에너지가 머무는 곳에 그런 식물이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이 그 자리에서 정체되고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분을 쓱 한번 바라보세요. 물이 말라 있고 가지가 꺾여 있다면 그 식물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장나서 멈춘 시계. 시간도 기회도 멈춰버린 공간.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시계로 정리하죠. 그런데 집안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그건 단순히 시간이 멈춘 시계가 아니라 그 공간에 운이 멈춰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시간을 흐르게 하는 것이 곧 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침실이나 부엌, 특히 현관 근처에 멈춘 시계가 있다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거나 건강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시계가 단순히 멈춰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멈춘 채로 방치된 것이 우리의 인생 흐름까지 멈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건전지 갈아야지 하고 몇 달째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건전지를 갈든지 아니면 아예 치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집에만 오면 무기력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들 중 하나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풍수는 결국 흐름의 미학입니다. 흐름이 막히는 순간 기회도 막히고 사람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과도한 인형. 특히 눈이 있는 인형, 정체된 기운의 수집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형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특히 눈이 있는 인형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눈이 달린 인형은 그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는 존재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인형이 여러 개가 되면 각각이 흡수한 기운들이 뒤엉켜서 잡기, 정체 기운, 불안정한 에너지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모셔둔 인형 또는 낡았지만 그냥 두기 아까워서 책상 위에 계속 올려둔 인형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5번째, 날이 선 물건의 무방비 노출, 감정의 균열을 부르는 불청객. 칼, 가위, 바늘, 날이 선 도구들이 주방이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그건 단지 정리 문제를 넘어 풍수적 갈등 에너지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노출될수록 가족 간의 다툼, 감정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부 침실 근처나 거실에 가위가 나와 있다면 대화가 어긋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언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반드시 날이 선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관하라고 강조합니다. 서랍 속, 보관함 속 조용히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게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6번째, 현관의 쓰레기와 신문 뭉치, 운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습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관 정리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복이 들어오는 입구, 즉 재물과 건강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신문이 쌓여 있고 쓰레기 봉투가 있고 문 앞에 먼지가 수북하게 앉아 있다면 그 기운이 과연 집 안으로 곱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좋은 풍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은 집 문 앞에서 그냥 돌아서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풍수지리의 첫걸음은 늘 현관 청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수지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공간만 정돈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운, 그리고 인생의 흐름까지 맑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건 버려야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